사업을 덜컥 시작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금을 어떻게 잘 조달해서 기업이 크게 문제없게 돌아가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오너가 또는 그 기업의 리더군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은 창업자들의 주로 관심사항인데 어디서 가져오냐, 어떻게 마련하냐,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요. 어떤 조건으로 돈을 가져오는 거냐, 또는 요즘은 자금에 현물, 현금 다 포함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가져오는 건지, 또 지분을 판매하고 가져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겠죠. 채권을 판매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딜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까? 그게 항상 고민이고 난제이기도 합니다. 더VC라는 사이트에서 몇 년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투자가 됐을까? 자금 조달, 투자 자금으로 얼마나 돈들이 뿌려졌을까를 한번 살펴보니 올해는 지금 한 5조 정도가 뿌려졌고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4조가 뿌려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뿌려진 겁니다. 투자 금액으로 보면. 또 사이즈도 뭐 2,500억 정도 뿌리는 데들도 있고 뭐 작게는 뭐 1억 정도 투자하는 데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자금 조달의 한 체인이기도 합니다. 투자 금액이. 좀 볼륨이 되고 성장 가능한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금을 또는 자금을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끝쪽을 한번 보면 투자 대상 랭킹, 카카오뱅크 7,500억, 12개 그 투자사가 투자한 금액이 그래요. 그 다음에 펫과 관련된 거 한 160억, 140억, 6개 정도가, 7개 정도가 투자했으니까 못해도 한 20억 정도는 한 투자사마다 넣겠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카카오뱅크처럼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펫과 관련된 동물, 애완, 그 다음에 네이버, 유통정보, 이제 온라인 쪽에 관련된 투자 금액이 훨씬 크고요. 근데 제조와 관련된, 그 다음에 사이언티스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금액이 작은 편입니다. 자금 조달의 원천을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는 창업자나 오너가 직접 자기 개인의 재산을 투입하는 것들이 가장 쉽죠. 또 빠르고, 또 재산 외에 자기의 지식이나 체력, 열정, 경력을 집어넣는 게 제일 쉽겠죠. 그게 넘친다면, 그거 갖고 택도 없이 모자라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부에 있는 자금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또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산업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 건지, 또 만약에 얼리 스테이지의 산업 영역에서 지금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라면 점점 자금이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 자금을 어떻게 순환시킬 건지도 고민을 미리 해놔야 되고요. 또 자금의 규모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 1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10억 들어왔을 때 뭐 회피할 수도 있지만 1억만 빌리려고 했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1억밖에 안 돼서 요 말을 싹 감추고 10억이 들어오면 9억은 못 갚는 거잖아요. 네, 이걸 사고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은. 네,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쓰는 건 금방 씁니다. 사용처들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지, 또 자금을 가져올 때
그냥 빌린 돈이면 세무회계에서는 부채예요. 그거는 갚지 않으면 사기죠. 횡령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투자금으로 들어오면 자본에다 일단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서류로 맞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냥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증여는 아닐 테니까. 증여가 아니라는 개념들을 증빙을 좀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금이 진짜 급하면 좀 불편한 구조의 자금들을 막 땡겨 오게 됩니다. 사채 같은 경우. 근데 급한 불은 끌 수 있어도 더 활활 타는 기름을 붓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금은 깨끗한 자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금이 진짜 모자라면 참 애환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구조가 이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본을 대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잉여금으로 투자하는 것들로 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모자라면 모집을 하는 거죠. 자금을 모집을 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내 거의 비용을 종이로 일단 바꿔놓고 현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보랑 뭐 현물,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먼저 될 거고요. 그거 갖고도 이제 택도 없이 모자라다면 타인의 돈 또는 타인의 자원들을 땡겨와야 해요. 그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은행이겠죠. 은행들에 가서 담보대출이나 아니면 펀드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것들 있을 거고 해외 금융을 위해서 이제 좀 끌고 오는 것들도 있어요. 요즘은 스타트업들이 해외 펀드를 꽤 많이 가져오거든요. 문제는 해외에서 컨트롤을 한다는 점이에요. 국내에서는 합법이 아닌데 해외에서는 특별하게 규제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투자는 받았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려니까 국내에서는 어렵고 이런 딜레마가 오면 이제 위법적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이제 자기 자본이 아닌 채권들을 타인들이 구매한 공모 같은 개념으로 금융을 끌고 오는 방법, 조달하는 방법 이 정도가 돼 있고요. 여기는 기부 이런 건 전혀 고려하고 있고 그건 케이스가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증여가 되니까요. 그걸 이제 조금 구별해 보면 본인이 직접 하는 거, 그 다음에 외부 자본, 동업인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엔젤들이 있어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엔젤은 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초기에 천사처럼 나타나서 악마처럼 돈을 회수해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엔젤이라 표현하면서도 이름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보니 조금 성장 잘하면 좋은데 성장이 안 되면 좀 불편한 돈이 돼요. 저걸 상환을 해야 하니까. 떼먹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엔젤 클럽 거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저리 융자를 해주는 거, 캐피탈, 그 다음에 공공기관한테 직접 공적 자금을 대출받는 또는 지원받는 기금 개념으로 받는 안 갚아도 되는 돈이 종종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차입, 은행에서 빌려오는 거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조달 방식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시드머니라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주머니로 넣는 거, 그게 제일 쉽겠죠. 대신 자기가 돈 넣고 투자하는 행위로 자료들을 잘 만들지 않으면 개인 사업자, 개인 기업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법인이면 뺄 때 문제가 됩니다. 급할 때는 내 거 막 넣었는데 뺄 때는 이게 증거 자료, 증빙 자료가 없으면 뺄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가수금 처리를 한다던가 또 급하니까 막 집어넣는데 증빙 자료 없이 넣어놨다던가 네, 요 이슈들이 많아서 나중에 회계법인이나 세무감사, 세무 쪽에서 요걸 이제 한번 정리해주는 행위들을 컨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 번씩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들한테 주식을 주고 자금을 가져오는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는 회사의 애정도가 막 올라가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직원도 힘든데 회사가 힘들다고 직원한테 급여를 주고 다시 투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연대보증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종업원들이 긍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거의 부도가 나는 직전이었는데 종업원들이 협동조합처럼 자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사주를 다 매입해서 다 주주가 돼버린 그리고 살아나면 다행인데 망가지면 연쇄 부도죠. 네, 그런 이슈들이 하나 있고요. 친구나 친인척 자금 들어오는 것들 좋은데 이게 이제 못 갚으면 인간관계가 끊어진다는 진짜 위험한 항목이 돼요. 그래서 보험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정말 급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절실하지 않으면 친구와 친척은 손대지 않는다. 뭐 이게 철칙입니다. 네, 근데 막상 이제 여러분들 사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한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게 돼요. 네, 그리고 민망하니까 친구와 친척을 엔젤이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들도 자주 목격됩니다. 저 역시 저 상황에서 투자를 해본 적이 있고 아직도 못 받은 투자금도 있거든요.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엔젤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 창업 회사들 중심으로 투자하는 분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엔젤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좀 특이한 건 벤처 캐피탈에 비해서 고수익입니다. 적은 돈이 들어가지만 회수할 때는 크게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영에 관여 안 하는 것 같지만 신경은 엄청 쓰이는 네, 좋은 논리적으로는 돈만 주고 그냥 신경 안 써주면 딱 엔젤인데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돈을 주고 본인이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마케팅을 대신 한다던가 또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러 적극적으로 뛰어다닌다던가 이런 행위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한 행위에 편향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한 명 한 명으로 투자금을 받는 게 좀 어려워서 클럽 구조로 하게 되고요. 이 클럽을 조금 후원하기 위해서 뒤에 나온 엔젤 투자자들의 금액을 매칭을 해주는 그래서 1대1 1.5 매칭 뭐 4배 매칭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정도 클럽이 모아서 투자를 하고 투자지원센터에서 매칭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같이 따라가줘요. 1억 들어가서 만약 1.5면
1.5억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 2.5억이 투자가 되는 거죠. 엔젤클럽은 1억을 주지만 네, 이제 이렇게 투자자의 클럽으로 모여 있는 데가 이게 지난주 기준으로 제가 살펴본 거니까 240개더라고요. 되게 많은 겁니다. 저도 여기 클럽 중에 2개인가 3개가 가입이 돼 있거든요. 아직 매칭을 신청해 본 적은 없어요. 네, 다른 데들도 비슷한 구조들이 많을 텐데 딱히 진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기업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또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또 다른 군이 한 240개가 있다. 그 정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엔젤 클럽에 통해서 투자 매칭하는 것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되면 또 이제 지원센터에서 현장 실사를 갑니다. 실제 이 기업이 투자해도 되는 건지 적격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에서 진짜 돈을 넣어도 되는 건지 2차 검증을 해요. 그러고 되면 오케이 투자 결정 그러면 투자 계약하고 주주간 계약서 요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이 근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점점 짧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2개 조직이 한 기업을 검토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되게 빠른 겁니다. 벤처 조달하는 것들 보면 작년 뉴스인데요. 요맘때 엔젤 투자 펀딩으로 매칭을 했는데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한 5분의 1, 20%는 돈을 회수를 못한 거예요. 폐업해 버렸어요. 그 리스크율이 20%면 진짜 큰 거거든요. 그러니 엔젤 클럽에 있는 분들이 투자를 참 쉽게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엔젤 클럽에 있는 사람 모두 착하거나 선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리스크가 크니까 자기가 넣었던 비용들을 빨리 회수하고 싶어 합니다. 6개월 내에, 1년 내에 또는 1년 6개월 내에. 그러다 보니 매칭 펀드를 투자를 받게 하고 그러면 2배 정도 투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을 자문비 개념으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거로 전향이 될 수 있어서 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엔젤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또 클럽이니까 여러 명이 투자할 텐데 만약에 제가 500만 원을 한 계좌를 넣어서 1억을 넣는데 500만 원만 넣은 거예요. 그러면 20명 중에 1명이잖아요. 500만 원씩 다 모았다면 그냥 1000만 원 계산하기 쉬우니까 1000만 원 하죠.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10명이 모여서 1억을 매칭을 했고 이제 1.5배, 1배, 2배 매칭하는 걸 신청해서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2억이 들어갔는데 기업한테는 제 지분만큼 계약을 먼저 하겠죠. 2억에 대한 지분의 몇 프로 그렇게 해서 지분을 배당을 받아요. 근데 이 기업이 급성장하거나 다시 투자금을 상환받는데 한 3년 또는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면 엔젤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반짝거려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는 매칭하는 기간 동안 3개월 정도가 걸릴 건데 서류 준비하고 또는 매출 활동 일으키는 거 하고 같이 좀 보자. 그리고 6개월간 이런 활동과 그다음에 투자 연결이 된 상태에서도 프로모션 하거나 광고하거나 기술 개발하는 것들을 좀 더 도와주겠다. 적극적인 행사인 거죠.
그러니 그냥 공짜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자문료로 월 뭐 한 200만 원씩 받겠다. 그럼 6개월이면 5개월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자기가 넣은 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빼가면 기업체는 도움을 받긴 한 걸 거예요. 실제로 뭔가 돌아갈 거고. 그래서 아깝진 않은데 뭐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면 지분은 지분대로 남고 경비는 경비대로 남고 그러면 2번 빼가는 거 아니냐. 네, 요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투자자 영역에서는 돈은 돈이고 행위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비용 지불을 하는 게 맞다가 통례인데 법으로는 이거 넣었다 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불법이네 아니네라는 화두가 꽤 많이 나왔었고 무혐의 처리된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제입니다. 이게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고 좋게 보면 한없이 좋은 이제 이런 구조가 돼서 이게 수익도 안 나고 매출도 안 일어나고 아무 행위도 없으면 이건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라는 말이 한쪽에만 불리하거나 한쪽에만 유리하면 사기예요. 사기가 성립이 돼요. 사기죄가. 네, 그래서 양쪽이 다 이득이 되면 사기가 아닌데 한쪽만 이득이 되면 사기가 될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경영자문이라던가 벤처팀을 아예 안에다 배치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권을 아예 통제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사회이사나 감사나 아니면 무슨 C레벨의 임원으로 한 명이 배치가 아예 돼서 실제 행위를 사업 활동을 하게끔 돕는 것들도 많이들 진행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으면 좀 기업체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함부로 하기도 어려우니까. 또 자금 조달로 보면 담보 요구가 벤처 캐피탈은 없지만 은행 금융권에선 담보 요청이 있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것들은 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기업 공개 IPO를 하면서 거기서 빼오거나 M&A를 하거나 환매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금융은 원리금 상환을 당연히 받죠. 이자도 당연히 일정 이자가 나가는 거고 캐피탈은 투자 이익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자보다 이득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 안에서 핸들링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인식하시면 좋겠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게 이제 은행이에요. 금융권. 그래서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보증 아니면 담보들을 제공하고 빌려오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기술 보증이라는 개념으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한 1조 정도를 지원금으로 자금자본을 막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죠. 현실적이고. 그리고 기업체들이 당장 담보가 없으니까 기술력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열정 이런 것들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보증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신보나 기보, 그 다음에 수출입공사, 수출보험공사라고 보증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랑 거래를 했는데 LOI, 그러니까 협약이 돼 있는 송달하기 이제 물건을 수출했다라는 확정된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 금액만큼을 먼저 돈을 주고 그거 가지고 빨리 만들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수출보험공사거든요. 물론 이제 계약서가 위조되면 그건 이제 문제니까 검토를 하죠. 보증이랑 보험 처리를 다 하고요. 이렇게 좀 선순환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겁니다.
네, 떼먹으면 이거 이제 일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IR, 인베스트 개념으로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산업은행, 넥스트 라운드인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400번째 했더라고요. 기업체들이 이 행사들을 통해서 1,400개 정도 기업이 참여했었고, 그 중에 한 300개 정도가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몇 프로인가요? 3, 5, 15. 네. 한 3배수, 5배수 정도,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투자를 받는 거니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행위들 안에, 이런 행사를 계속 관찰하고 듣다 보면, 아, 아이템이 이런 거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구나 도 알 수 있고, 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시즌이 좀 지나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처럼 초기에 필요한 자금,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뭐 인수할 때 필요한 자금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드머니에서부터 스테이지 라운드 들어가는 것들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런 그래프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초기에 사업 시작하게 되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막 돈이 떨어지는 시점. 이때 빨리 손익분기를 못 넘기면 수익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제 멈추는 거고 이때까지는 지인들, 패밀리 프렌드, 풀 아니면 팬덤 이런 이제 FFF, 3F를 통해서 자금을 일단 융통하고 그게 정리가 돼서 손익분기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벤처 캐피탈이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고 후반으로 가면 이제 메자닌이라고 해서 조건부 채권들을 발행을 해서 잘 키우고 유지하는 작업을 하고 IPO를 바로 하게 돼요. 그래서 메자닌이라는 것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무담보 자금이에요. 담보는 없지만 주식으로 권리를 상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채권입니다. 또 이걸 반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사채로 바꿀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환을 받을 수도 있고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기업이 이제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 좀 성장이 좀 더디다. 그러면 이제 사채로 돌려서 원금 상환을 빨리 받고 이자를 받고 한번 빵 터지겠는데 그러면 주식으로 받는 게 이득이잖아요. 이득일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주식으로 받겠다. 네, 요걸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각 단계별로 이제 필요한 자금들, 뭐 항목들, 투자 규모 있는데 이건 정설은 아니에요. 근데 엔젤 클럽은 한 5억씩 하는 건 없지만 이게 매칭 된다라는 전제로 이 정도 규모인 것 같고요. 보통 엔젤 클럽은 한 1억, 1억 5천 정도가 클럽에서 모을 수 있는 전체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한 구자에 500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몇 구자까지 투자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두 구자요. 그럼 1,000만 원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드 캐피탈이 들어오면 50억 정도 맥스 그 다음에 퍼스트 라운드 쪽으로 들어오면 20억 이상 정도 되는 이것도 금방 씁니다. 그 다음에 세컨 라운드 정도 들어가면 200억 원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여기까지는 만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통상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설립 초기에 종잣돈들은 이제 주위에 엔젤 클럽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들, 뭐 친인척들, 지인들, 자기 부담금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채워나가게 되고 정책 자금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리해요. 그리고 기술 개발이 돼서 마케팅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책 자금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투자 조합들 어떻게 보면 펀드가 모여 있는 곳 그곳에 있는 자금들을 끌고 오거나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이용하면서
성장, 엑셀레이팅 하는 것들을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적 자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이자를 비싸게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신주 발행이나 증자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기존의 투자자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니까 증자를 하면서 그 수익 비용을 다시 이제 싸게 살 수 있거나 아니면 구주를 비싸게 사거나 네, 요 구조로 상환, 엑싯을 하게끔 도와주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매일매일 이제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기업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자금이 들어올 계기가 됩니다. 코스닥이나 나스닥 같은 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회사의 신용도가 좋으니까 회사채 발행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도 훨씬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좀 안정적이 된 거죠.